능률 김성군 제3과 제목은 되어라 비판적인 사색가가, 즉 그냥 생각하지 말고 뭔가 비판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 본문 제목은 속임수들입니다. 통계의 뒤에 숨어있는 속임수들 관련된 내용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죠.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있습니다. 많은 통계적 정보가 있다는 건데 늘 말하지만 정보라고 하는 건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로 받는다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죠? 우리 주변에는 통계적인 정보가 많은데 그것도 항상 많다는 얘기로 첫 번째 문장이 나옵니다. 두 번째 문장 뭐뭐 할 때마다, 즉 우리가 읽을 때마다 기사를 인터넷상에서 또는 볼 때마다 광고를 바로 TV에서 말입니다. 까지 괄호 묶으면 이게 바로 뭐뭐 할 때마다에 묶이는 게 되겠죠. 우리는 뭐뭐 할 것 같다는 얘기야. 즉 접촉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마주칠 것 같다는 얘기지. 여러 숫자들과 수치들을 말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바로 앞에 언급된 통계적 정보라는 게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인터넷 기사 글, 두 번째는 TV에서 보게 되는 어떤 상업적 광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통계의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숫자라든가 수치들을 보여준다는 얘기야. 우리는 거기에 접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로 두 번째 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숫자들이 도와준다는 거야. 기억나겠지만 돕다라고 하는 건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사람 나오고 뒤에 동사 원형이 일반적이죠. 물론 to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더 좋은 결정들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는 얘기야. 그것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말이죠. 아직까지는 이러한 수치들, 즉 많은 통계적 정보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플러스적 개념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목은 그 뒤에 뭔가 속임수가 있다는 걸로 이어지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연결어, 예를 들면이 나온단 말은 일단 플러스적 개념에 대한 예가 이어지겠죠? 접속사 when부터 뒤쪽에 있는 컴마까지 걸어칠 때 우리가 선택할 때 말이야. 어떤 영화를 봐야 할지를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개념이죠. 미래지향적 뭐뭐 할지 정도 의미가 됩니다. 어떤 영화를 봐야 할지 선택할 때 우리는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영화에 대한 평점들을, 그리고 읽을 수 있겠죠. 리뷰를. 수천 명의 시청자가 남긴 리뷰를 볼 수 있겠죠.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이 1번, 동사원형 2번 연결되는 병렬 구조겠지. 이것도 실예겠죠? 영화 평점이라든가 수많은 리뷰들이 다 통계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긍정적 통계인지 부정적 통계인지 말이야. 이와 유사하게 접속사 when부터 다시 한번 뒤쪽에 있는 컴마까지 묶어볼 때 주어는 사람들입니다. 볼 때 통계를 어떤 통계냐면 주격 관계 대명사로 그 통계가 보여주는 거죠. 통계들이 복수니까 동사도 복수 동사 나옵니다. 안전벨트를 맨다는 것이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자, 일단 보여준다 뒤에 접속사 대시 생략됐다는 거 알 수 있겠고 뒤에 새로운 주어 동사 이어지니까 일단 동명사 주어는 단수로 봤기 때문에 뒤쪽에 동사에도 s가 붙는다는 거 함께 염두에 두셔야겠죠. 즉 안전벨트를 맨다는 것이 가능성을 엄청나게 높여준다는 거야. 어떤 가능성이냐면 살아남을 가능성이죠. 자동차 사고에서. 자, 일단 이런 통계 자료, 통계 수치를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그 사람들은 어쩌면 선택할지 모른다는 거야. 착용하는 것을. 이때 말한 원이라고 하는 건 앞에 언급된 안전벨트를 받는 부정대명사가 되겠죠. 바로 그들 스스로 말입니다. 그만큼 통계 자료가 우리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문장 보시면 이것들은 입니다. 그저 몇 가지 예에 불과하죠. 어떤 예인가 하면 간접 의문문 네모 칠게요. 어떻게 통계 정보가 역할을 하는지, 그것도 중요한 역할을 우리 삶 속에서 통계 정보에 대한 긍정적 예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가 여러 개 나왔으니까 앞쪽에 a few가 나온 거겠죠. 셀 수 없는 것이면 a little이 나온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앞에 부정관사 어가 붙으면 긍정적 개념인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플러스 개념 나왔으니까 이제 드디어 역접이 등장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과연 안전한 걸까? 자, 그 유명한 가짜 주어 it과 진짜 주어 to가 이어지는 거죠. 즉 뭔가를 믿는 게 과연 안전한 것일까? 바로 통계라는 걸 믿는 게 안전할까? 뒤에 보면 관계부사가 생략 형태겠죠. 이미 배웠겠지만 the way랑 how는 함께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확히 그 방식대로 통계 자료를 믿는 게 안전할까라는 의미가 되겠죠. 즉
통계 자료들이 수동태로 제시가 되어지는 방식 그대로, 바로 우리에게 말이죠. 까지 괄호 묶으면 되겠습니다. 통계 자료라고 하는 게 뭔가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제시가 되어지는 거겠죠. 당연히 우리한테 말입니다. 그 방식 그대로 정확하게 통계를 그냥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과연 안전할까? 뒤에 보니까 부정접두사 on이 보여주는 것처럼 불행하게도 사실은 안전하지 않다는 말이겠지? 통계라고 하는 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오용될 수 있다는 얘기지. 마찬가지입니다. 오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는 오용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것도 많은 방식으로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한번 배워보자는 얘기입니다. 몇몇 흔한 속임수에 대해서 바로 통계 뒤에 숨어있는 속임수들을 한번 알아보자는 게 이 글의 화두가 되겠죠.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통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하다가 그 통계 뒤에 숨어있는 속임수를 한번 알아보자 라는 식으로 글이 전환되면서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페이지 넘어왔고요. 소제목은 samples, 즉 표본들을 말합니다. 통계 내기 위한 표본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숫자가 포함되어 있고 또 그 표본들은 과연 누구인가, 즉 통계 자료를 누구한테 물어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가, 이게 이제 뒤에 숨어있는 속임수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인터넷 상에서 말입니다. 민정이라는 애가 봐요. 하나의 광고를 보는데 그 광고는 읽히는 광고입니다. 광고 자체가 단수가 되기 때문에 동사 자체도 s가 붙어있다 조심하시고요. 읽히는 광고죠. 자그마치 100%의 사용자들이 보고한다는 거야. 더 밝고 더 부드러운 피부를 뭘 가지고? 블러썸 회사의 액상 세안 비누를 가지고 말이야. 일단 세수 비누인가 봐요. 어마어마한 수치겠지. 자그마치 사용자들의 100%가 보고한다는 거야. 자, 일단 중요한 건 100%가 아니고요. 그 뒤에 있는 사용자들, 이게 중요합니다. 뒤쪽이 복수가 되기 때문에 이 복수의 100%면 복수가 되는 거죠. 만약에 단수, 물의 100%면 동사가 단수 동사 나와야 돼요. 지금은 복수 동사가 나온 이유가 사용자들의 100%니까 복수 동사 나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우린 감 잡아야겠죠. 독해는 늘 말하지만 예측의 연속이니까 이때 말한 100%라고 하는 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고 누구한테 물어봤는지를 염두에 둬야겠지. 다음 문장에 그것이라고 하는 건 바로 앞에 언급된 그 하나의 광고를 말하겠지. 그 광고가 주장한단 말입니다. that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러한 결과들은 뭐뭐로부터 왔다는 얘기입니다. 한 독립된 연구소로부터 왔다는 얘기야. 그리고 수동태로 보장을 받는다는 거지. 바로 공공기관에 의해서. 자, 일단 앞에 나왔던 이러한 결과들이라고 하는 건 100%가 다 만족한다는 결과겠죠. 동사는 1번과 뒤쪽이 2번 형태로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결과가 뭘 보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보장을 받는다는 수동태 개념이니까 BPP가 나온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 글의 주인공 민정 씨는 당연히 이걸 믿었겠죠.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통계 수치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다는 거죠. 몇몇 개 병들을, 액상 비누니까 병이 담긴 겁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어머나 가격이 비쌌던 모양이죠.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금 동사 보니까 다 현재형이네요. 현장감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를 쓰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예측 가능하겠죠. 민정씨 낚인 겁니다. 이 회사 광고에 낚인 거죠. 다음 문장 보도록 하죠. 늘 그렇듯 역접 중요하죠. 그러나 비록 뭐뭐지만 여기부터 콤마까지 괄호 묶고 나서 민정씨가 사용하지만 그 비누를 자그마치 몇 달 동안 사용하지만 계속 현장감 강조 현재시입니다. 민정씨는 안타깝게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야. 어떠한 눈에 띌 만한 변화들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민정씨는 그저 우연히 구매한 걸까요? 바로 기만적인, 즉 속이는 제품을? 그게 아니라면 어떤 걸까요? 그 광고가 완벽하게 속임수였던 걸까요? 접속사 when부터 뒤쪽에 있는 콤마까지 다시 한번 묶어본다면 민정씨가 읽었을 때 이거는 과거죠. 현재면 s가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즉 사용자의 100%란 말을 읽었을 때 민정씨는 말이죠. 중요합니다. 조동사 뒤에 현재 완료가 나오면 조동사 뜻보다 하나 더 과거를 의미한다고 했지. 즉 should는 뭐뭐 하는 게 옳다란 의미니까 이건 뭐냐? 물어보는 게 옳았었는데 라는 후회라든가 아쉬움을 말하는 게 됩니다. 즉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옳았었는데 물어보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도대체 어디에서 했을까? 그 회사가 얻었을까? 이러한 수치를. 자, 이때 말한 어디라고 하는 건 뭐야? 그렇지, 표본이 누구였냐는 거겠지? 이걸 묻지 않고 솔직하게 질문도 없이 구매했던 게 잘못이란 얘기죠. 자, 이어서 계속 보자면 만약 말입니다. 접속사 if부터 뒤쪽에 있는 컴마까지 묶었을 때 민정씨가 과거 완료가 나왔다는 말은 과거에 대한 가정이죠. 즉 구매하기 전에 더 과거에 읽었더라면 그 자그마한 글자들을 광고의 가장 바닥 아래쪽에 있었던 광고를 읽었다면 민정씨는 다시 한번 나옵니다. 조동사 뒤에 현재 완료가 나오면 조동사 뜻보다 하나 더 과거라고 했고 보통 가정법 과거 완료에 나오겠지? 아마 발견했을 것이란 얘기야. 접속사 that 이하란 사실을. 하지만 현실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지. 그 샘플이 즉 광고의 표본이 말이야 포함했었다는 겁니다. 오직 5명만을 꼴랑 5명한테 물어보고 5명한테 긍정적 답변을 받은 거죠. 아마도 제품 만든 공장 직원이라든가 회사 직원일 수 있겠지. 다음 장 보시면 이러한 경우에서처럼 말이죠. 다시 한번 접속사 when부터 뒤쪽에 있는 콤마까지 묶어볼 때 표본이라고 하는 게 아닐 때, 즉 충분히 크지 않을 때 말입니다. 보여줄 만큼 광범위한 결과를 말이죠.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nough to 구문이겠지. to 구문과 다르게 enough to는 enough이 형용사 뒤에서 앞쪽으로 꾸민다는 거 기억하셔야겠고요. 쌤이 늘 말하지만 많다는 개념 of 나오면 그냥 a lot of로 바꿔서 봐도 관계없다고 했지. 즉 아주 많은 결과치를 보여줄 만한 그런 대규모 표본일 때는 신뢰성이 높아지겠지만 그렇게 넓은 결과를 보여줄 만큼 충분히 표본 자체가 크지 않을 때 바로 그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다고 우리를 오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직접 오도하는 거니까 ing 능동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겠죠. 즉 이렇게 뭐함으로써 작은 표본들을 사용함으로써 회사들은 제안하거나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떤 결과든지 그 회사들이 원하는, 즉 자기 입맛에 맞도록 다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조동사 can 뒤에 동사원형 1번이 나오고 동사원형 2번 나오는 병렬 구조가 되는 거겠지. 이때 말한 them이라고 하는 건 앞에 언급된 복수, 즉 결과들을 받는 게 됩니다. 바로 그들 자신의 목적에 맞춰서 얼마든지 결과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게 통계 뒤에 있는 함정이 되는 거죠. 우리 불쌍한 민정씨 마음속에 꼭 담은 채로 우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3번째 페이지 넘어갔고요. 사람들은 또한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아이디어, 생각을 바로 그런 통계로부터 말입니다. 언제 그러냐면 표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 때, 뭐가 아니냐면 바로 랜덤, 즉 무작위가 아닐 때 말입니다. 그렇죠. 표본 조사는 여러 사람들한테 골고루 물어봐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뽑아서 물어보면 안 되겠죠. 자, 이것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한 레스토랑은 둘지도 몰라요. 설문조사 카드를 테이블 위에 말입니다. 콤마 뒤에 ing로 이어진다는 건 분사 구문이겠죠. 즉 희망하면서 뭔가를 알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간접 의문문 내모치면 무엇을 대부분의 고객들이 생각하는지 바로 그 식당의 음식 서비스 그게 아니라면 분위기에 대해서 말이야. 까지 괄호 묶으면 되겠죠? 이게 분사 구문에 묶이는 겁니다. 간접 의문문 다시 한번 본다면 영어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할 때 how를 쓰지 않습니다. 즉 무엇을 생각하냐고 해서 what을 쓰겠죠. 대부분의 고객들이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알고 싶겠죠. 바로 자기네 음식이나 서비스 아니면 식당 분위기에 대해서. 그래서 설문조사 카드를 남겨놓는다는 얘기야. 탁자 위에다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독해는 예측의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 설문조사 카드는 사실은 지금 랜덤으로 놓여 있는 거죠. 아무나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역접 중요하죠. 부정어 few가 나왔다는 말은 카드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즉 채워질 카드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fill out이라고 하는 거 보통 카드 내용을 기입하는 걸 말하는데 카드가 기입하는 게 아니라 기입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 쓰이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by부터 보면 일반적인 보통 고객들에 의해서 채워질 리가 거의 없다는 걸 뜻합니다. 이유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그 일반적인 고객들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이유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겠죠. 이때 말한 그렇게 한다는 건 앞에 언급된 카드를 기입해서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냥 맛있게 먹었으면 나오면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어떤 샘플, 즉 어떤 표본들은 이 설문조사 카드에 작성할까요? 바로 아래쪽에 답이 나오겠죠? 그렇지. 강조되는 것처럼 오직 그러한 사람들, 뒤에 위드가 꾸며줍니다. 강력하게 긍정적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강력하게 부정적인 반응들을,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가진 오직 그러한 고객들만이 뭐뭐 할 것 같다는 얘기지, 응답할 것 같다는 얘기야. 그 설문조사에. 정말 맛이 좋았어요 라는 사람들은 별점 높게 잘 쓸 거고요. 무슨 맛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점 테러 하겠죠. 중간값이 빠진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표본을 선택하는 이러한 방식이 수동태로 불리워진다는 거야. 자발적 응답 표본 샘플링이라고. 중요한 키워드는 자발적인 거죠. 즉 쓰고 싶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응답에 참여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러한 표본들은 수동태로 편향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편향적이라는 얘기야. 뒤에 보니까 어디에 유리하도록, 즉 강한 의견들에 유리하도록. 그렇죠. 자발적인 반응은 앞서 언급됐던 것처럼 강력하게 긍정적이거나 강력하게 부정적인 사람만 쓰는 거니까 그런 강력한 의견들에 호의적으로, 즉 유리하도록 편향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부정접두사 언더가 있으니까 뭔가를 제시하긴 하는데 안타깝지만 아래쪽으로 제시하는 거니까 불충분하게 제시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접속사 기준으로 동사가 지금 2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즉 그러한 자발적인 표본조사는 강력한 의견에 유리하고 아쉽지만 중간 정도의 의견들, 이때 원즈라고 하는 것도 앞에 나와 있던 의견들을 받는 거예요. 복수 형태니까 원지가 되겠지. 그런 적당한 중간값 의견들은 나타내는 게 굉장히 적다는 걸 말합니다. 자, 이제 결론 나오겠죠? 따라서 접속사 when부터 뒤쪽에 콤마까지 묶어볼 때 여러분이 볼 때 말이야, 어떤 통계를 볼 때 명령문 나왔다는 건 작가가 강조하는 거겠죠. 바로 접속사 that이라는 사실을 제발 기억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 표본이라고 하는 건 사실 동등비교 as 나왔으니까 뭐만큼이나 그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통계 그 자체만큼이나 사실은 통계를 누가 냈는가, 표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라는 거야. 달리 말하면 누가 응답했는가를 꼭 따져보라는 얘기지.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였었는지, 그 표본 속에 있었는지, 그리고 과연 누구였었는지, 그들은 만약 여러분들이 사실상 알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명령문 나오겠죠? 조심하세요. Be careful. 뭐뭐 하지 않도록, 건너뛰지 않도록, 결론까지 함부로 성급하게 도약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통계를 꼼꼼히 살펴보고 과연 표본은 몇 명이 또 누가 참여했는가 신중히 확인한 다음에 그런 후에 결론에 도달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표본의 함정이겠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페이지 넘어왔고요. 소제목은 바로 평균의 덫입니다. 뭔가 평균이 함정에 빠뜨린다는 얘기인 것 같아. 일단 부정적 의미의 평균일 거란 짐작하고 본문 보도록 하죠. 예가 나옵니다. ABC 회사가 원하고 있어요. 미래지향적 to 부정사 나오겠지. 몇몇 직원들을 고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야. 목적이 나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즉 보이기 위해서. 이때 룩은 뭐뭐를 보다가 아니라 뒤쪽에 있는 전치사 like랑 합쳐져서 뭐뭐처럼 보이길 위해서란 뜻입니다. 뒤에 보니까 급여를 잘 주는, 즉 월급이 꽤 높은 회사처럼 보이기를 원해서. 병렬 구조로 두 번째는 모집하기 위해서, 당연히 유능한 후보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까지 묶어야겠죠. 앞서 언급된 in order to에서 to 부정사 1번과 to 부정사 2번이 and로 묶인 병렬 구조입니다. 당연히 유능한 후보를 모집하려면 급여를 꽤 줘야 되니까 급여를 굉장히 잘 주는 회사라고 자기 회사를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ABC 회사는 말이죠. 결정합니다. 배포하기로, 바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건데 어떤 보도 자료냐면 그 자료가 말하기를, 접속사 지금 대시 생략된 거고요. 뒤에는 새로운 문장이 시작됩니다. 평균 연봉이 말이야 바로 그 회사 직원들의 자그마치 $57,000라고 보도 자료를 내는 겁니다.
컴마 뒤에 계속적 용법으로 위치라고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는 그 57,000달러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상 그건 꽤나 높은 연봉이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야? 보도 자료에 나오는 회사 연봉에 대한 평균 값입니다. 자, 쌤이 늘 말하지만 영어 독해는 예측의 연속이라고 했지 제목 자체가 평균의 함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 평균의 부정적인 이야기, 즉 역접이 이어진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입니다. 바로 that 이하가 진실이란 얘기지. 자그마치 절반 이상이 ABC 회사 직원들의 절반 이상이 말이야 번다는 얘기지. 부정어 no가 있으니까 3만 달러보다 더 많이 벌지 못한다는 얘기야. 또는 그보다 더 적게 번다는 거지. 1년에, 즉 연봉이 3만 달러가 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진실이 밝혀지고 있죠? 그리고 최상급 형태로 가장 흔한 직원들의 급여는 사실상 고작 2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말한 2만 달러라고 하는 건 실제 보도 자료에 나왔던 57,000달러보다 한참 부족한 금액인 거죠. 이런 부족한 금액을 받는 사람들이 대다수란 얘기야. 자, 이게 바로 뭘까요? 평균의 함정, 덫이 되는 게 되겠죠? 다음 문장 보시면 그렇다면 했던 것일까? ABC 회사는 퍼뜨렸던 것일까? 잘못된 정보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지? 그것은 말이야 바로 뭐뭐 때문인 거죠. ABC 회사가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평균의 덫을 말이죠. 자, 이제 그 평균의 덫이 뭔지가 나오겠죠. 평균이라고 하는 건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른 그림들을.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이라고 하는 건 뭐뭐에 따라서란 의미가 되고, 즉 어떤 유형이 수동태로 선택되어지는지에 따라서 말이죠. 이때 말한 어떤 유형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평균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의미하겠지. 따라서 이해하기 위해서 뒤쪽에 있는 컴마까지 묶어보자면 바로 뒤에 있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거겠죠. 즉 여러 다른 종류의 평균들, 그런 평균 유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삽화 그림을 보자는 거죠.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우린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넘어왔고요. 가장 자주 말입니다. 평균이라는 용어는 나타냅니다. 바로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걸 말이죠. 즉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균이라는 것 중에 한 종류란 얘기죠. 그것도 가장 자주 쓰이는 일반적인 평균의 의미란 얘기야. 그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게 계산되어진다는 거죠. 평균값이 뭘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 쓰인다. 기억하시고요. 전치사 by 뒤에 동명사 ing가 1번, 뒤에 and로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ing 2번이 이어지는 병렬 구조가 되겠지. 즉 첫 번째는 모든 값을 더하는 것에 의해서 바로 하나의 그룹 속에 있는, 두 번째는 그 값을 나누는 것에 의해서 그룹 멤버들의 숫자로 말이죠. 까지 묶어보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평균 값을 말하겠지. 전체를 합한 다음에 전체 숫자만큼 나누는 겁니다. 이게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접이 중요하겠지. 이런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아니라고요. 즉 유일한 평균의 종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뭔가 다른 평균의 종류가 더 존재한다는 걸 말하겠죠? 그게 바로 아래쪽입니다. 왼쪽 그림과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보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더 많은 종류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바로 중앙값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빈도가 많은 최빈값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먼저 이 중앙값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숫자란 말입니다. 어떤 숫자냐면 그 숫자는 사실 존재하는 거죠. 정확하게 바로 중앙의 말입니다. 모든 다른 숫자들 중에서까지 묶어보자면, 즉 왼쪽 그림 2번 경우에서 그 중앙값이라고 하는 건 바로 3만 달러가 되는 거죠. 왼쪽 그림 보시면 저 아래쪽에 이 3만 달러가 바로 중앙값이란 얘기입니다. 신기하죠? 그림의 위치를 볼 때 위에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아래쪽에는 한 줄밖에 없지만 이게 왜 중앙값이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총 12명의 직원들이 만들고 있죠. 즉 벌고 있다는 거야. 자그마치 3만 달러 이상을. 이 3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란 얘기야?
그렇죠. 이 사람이 1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고위직이 되겠지. 그리고 다른 12명들은 지금 벌고 있는데 그보다 적은 금액을 번다는 얘기야. 아까 중앙값인 3만 달러 버는 사람이 한 명보다 적게 버는 사람이 또 12명 있다는 얘기죠. 숫자만 놓고 본다면 아래쪽 12명과 위쪽 12명의 딱 중앙에 있는 사람이 바로 중앙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번엔 바로 최빈값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숫자입니다. 어떤 숫자냐면 그 최빈값은 나타나요.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얼마야? 그렇죠. 2만 달러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엔 말입니다. 자, 이번에도 그림 보자면 3만 달러 버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죠. 3만 7천 달러는 4명. 여기는 3명, 1명, 2명, 1명, 1명인데 2만 달러 버는 사람들은 이 경우에선 몇 명입니까? 자그마치 12명이 버는 거죠. 즉 2만 달러에 해당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최빈값이라고 하죠. 자, 이어서 계속 보자면 말이죠. 접속사 as부터 뒤쪽에 콤마까지 묶어볼 때 여러분께서 볼 수 있듯이 바로 이 사파에서 말입니다. 있어요.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쌤이들 말하지만 어랑 오브 사이에 많다는 게 오면 얼라도 오브지만 지금은 적다라고 하는 한 움큼 정도밖에 없으니까 소수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은 지금 벌고 있지. 바로 평균 급여를 자그마치 5만 7천 달러나 더 높게, 즉 엄청나게 고소득 버는 사람들은 왼쪽 그림 본다면 이 정도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 해서 총 5명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죠. 역접 늘 중요하다고 했고 그러나 뭐뭐 때문에 그 ABC 회사는 원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to가 오지만 이번엔 수동태 개념이니까 뭘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인식되어지기를 원했다는 얘기야. 뭐로서? 그렇죠. 급여를 잘 주는 회사로서.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이용했던 거죠. 바로 산술 평균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결과를 만들어냈죠. result이란 말은 뭐뭐를 초래하다. 기만적으로, 즉 남을 속이듯이 높은 평균 급여라는 잘못된 결과값을 만들어낸 거죠. 사실상 저 위에 있는 한 명이 너무나 높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평균 급여가 훅 올라간 겁니다. 이게 평균의 함정이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아래쪽 글 마저 본다면 말이죠. 따라서 평균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설득력이 있는 거죠. 늘 말하지만 ing는 그런 걸 하는 거, 능동이니까 설득력 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평균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너무나 simple, 간단하니까. 뒤쪽에 보니까 avoid라고 하는 피한다는 동사는 말이죠. 회피 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명사가 목적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즉 수동태로 누군가에 의해 속임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지, 역접 그러나가 포함되는 거죠. ABC 회사처럼 평균으로 속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속임을 당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아셔야만 합니다. 간접 의문문 네모치면 어떤 종류의 평균이 현재 보도되어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어떤 종류의 평균이 뭘 보도하는 게 아니라 보도되어지는 것이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되는 겁니다. 수동태가 진행형과 함께 만나는 게 되는 거죠. being PP라고 하죠. 즉 보도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걸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종류인지, 즉 산술 평균은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알아낼 필요도 있습니다. 분포를 말이죠. 바로 그 값의 분포를 뭐뭐하기 위해서, 즉 얻기 위해서 더 정확한 아이디어, 실제 데이터에 대한 더 정확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그 값의 분포도 알아낼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작가의 주장입니다. 이 그림만 보자면 지금 값의 분포가 어때요? 위쪽은 적고 아래쪽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겠죠? 이런 것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6번째 페이지 넘어왔고요. 이번에 소제목은 똑같은 데이터이지만 다른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일종의 그래프의 함정을 또 설명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 대중매체 속에서 말이죠. 그래프라고 하는 것들은 종종 사용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그래프들이 나타내기 때문이겠죠. 데이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뭐보다? 이때 low라고 하는 건 날것의란 뜻이니까 원형 데이터, 즉 원본 데이터 표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말입니다.
이때 그렇게 한다는 건 앞에 있는 보여준다는 거에 대한 대동사니까 혹시 시험에서 a로 바꿔서 낸다면 잘못됐다는 걸 바로 아셔야 됩니다. 대동사는 원래 동사가 뭔지를 잘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역점 나오니까 또 그래프에 대한 단점이 나오겠죠. 그래프라고 하는 건 사실상 오도하는 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를 잘못 이끌 수 있다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한번 들여다봅시다. 두 개의 그래프를 말이죠. 아래쪽에 있는. 자, 먼저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본다면 둘 다 사람들의 그래프입니다. 보통은 아침 식사하는 사람들의 그래프인데 누가 봐도 첫 번째 그래프는 경사가 굉장히 완만한 반면에 두 번째 그래프는 경사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같은 제목의 그래프이지만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그렇죠. 왼쪽에 있는 퍼센테이지가 첫 번째는 0부터 100까지인 반면에 아래쪽은 65부터 75까지. 즉 실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 중에 상당히 좁은 부분을 확대해서 늘린 거죠. 이게 바로 그래프의 함정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아래쪽 글들 같이 보도록 하죠. 주어는 두 개의 그래프입니다. 뒤에 PP가 있으니까 보여지는 그래프겠죠? 여기에서 말이야. 보여준다고 간접 의문문 네모치면 어떻게 데이터가 잘못 제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의문사 뒤에 주어가 나오고 평서문 어순의 간접 의문문인데요. 지금은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가 쓰이는 거겠죠. 데이터가 뭘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잘못 제시가 되어지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면은 세로축은 간다는 거야. 전적으로 위쪽으로 100까지 가는 거죠. 여기 있던 100까지 이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또 전적으로 아래쪽은 0까지 이어지는 거죠. 컴마 뒤에 계속적 용법으로 그것은 만듭니다. make는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 온다는 거 아셔야겠죠. 즉 전체적인 퍼센테이지의 감소가 굉장히 완만하게 그렇게 심하지 않게 보이도록 만든다는 얘기죠. 서서히 감소하는 것처럼 말이야. 반면 다른 쪽 그래프에서는 오직 10%의 포인트 값만이 보여지는 거죠. 즉 65에서 75까지라고 하는 굉장히 좁은 단계, 한 요 정도가 되겠죠? 마찬가지 뒤에 콤마가 나오고 계속적 용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만든다는 거야. 똑같이 사역동사니까 목적으로 그 변화가 목적격 보로 동사 원형 나오겠지? 훨씬 더 어떻게? 그렇죠. 극단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비교급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머치가 붙어 있는 겁니다. 즉 훨씬 더 극단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게 바로 뭐다? 이렇게 굉장히 좁은 구간을 확대한 거란 얘기입니다. 참고로 동사 뒤에 s가 붙었다는 건 주격 관계 대명사가 단수란 뜻인데 쌤 이건 앞에 있는 포인트를 받는 게 아닌가요? 아니고요. 이건 앞문장 전체를 받는 거기 때문에 단수로 받는 거예요. 위에도 마찬가지 앞문장 전체를 받을 땐 단수 취급한다.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맞는 관계대명사 that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은 주격 보호로 형용사가 먼저 나왔죠. 도치구문입니다. 주목할 만하다. 뭐가? 바로 그러한 사실이. 보통 the fact 같은 명사는 뒤에 동격절 대시 이어지겠지. 따라서 주어가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영어는 긴 게 앞에 오는 거 싫어하니까 원래는 주어, 동사, 주격 보호 형태에서 이 주격 보호를 먼저 쓰고 긴 주어를 뒤로 빼는 게 되겠죠. 즉 어떤 사실을 주목할 만하냐면 그 두 가지 그래프가 사실은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정확히 똑같은 데이터를. 그렇죠. 이 그래프 두 개는 같은 데이터입니다. 내용적 차이가 없어요. 시각적 차이만 있을 뿐이겠죠. 그래서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원한다면 지적하기를 바로 심각성을 말이죠. 아침 식사 건너뛰는 것에 심각성을 지적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은 사용할 수 있겠지. 두 번째 그래프를 말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래프는 어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처럼 착시 효과가 있죠. 사실은 이렇게 완만한데 말입니다. 자, 나머지 문장 보시면 연결어 in fact 나오죠. 사실상 여러분들은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마찬가지 오형식 동사니까 목적어로 거의 어떤 그래프든 간에 목적격 보호로 더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설득을 하는 거니까 능동 ing입니다. 어디에 유리하도록? 그렇죠. 바로 여러분의 주장에 유리하도록. 뭐함으로써? 잘라내버림으로써.
바로 그 그래프를 특정 포인트에서, 그래서 불필요한 건 다 제거하고 딱 보이고 싶은 부분만 확대함으로써 더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착시 효과를 강조하는 게 되겠죠. 자, 나머지 문장 마저 본다면, 따라서, 그러므로, 뭐뭐 할 때마다 뒤쪽에 있는 콤마까지 묶어보면 여러분이 볼 때마다 어떤 그래프를 여러분은 체크하는 게 옳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단위들, 수직, 그리고 수평축에 있는 단위를 확인해야 됩니다. 알아내기 위해서 간접 의문문 네모치면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값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말이죠. 무엇인지. 항상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평서문, 어순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다음 보시면 부정명령문이니까 뭐뭐 하지 말라는 거야. 단순하게 가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시각적 충격 또는 시각적 효과가 사실 똑같다고, 실제 이야기와 그렇게 똑같다고 단순하게 가정하지 말라고요. 사실은 똑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인 착시를 주는 것이. 그러니까 체크하라는 얘기입니다. 뭐뭐인지 아닌지를, 즉 그 그래프가 수동태로 제시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떤 특정 방법 속에서, 왜? 한 가지 포인트만 강조하기 위해서 말이지. 그래서 언제나 그래프를 볼 때는 반드시 체크하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뉴스 보도 보시면 원하는 결과값을 위해서 그래프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경우도 많이 있죠. 자, 우린 이제 이 글의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소제목은 보라는 얘기입니다. 명령문이겠죠. 제발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순진하게 보지 말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비판적인 사색가가 되라는 말에 대한 다른 표현이 되는 거죠. 비판적 눈으로 봐라. 접속사 when부터 해서 뒤쪽에 컴마까지 저 아래쪽에 있네요. 묶어보자면 뭐뭐 할 때, 사람들이 진술할 때, 의견들을 기사라든가 연설, 토론 또는 광고에서 말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종종 주겠죠. 몇몇 통계들을 말입니다. 뒷받침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핵심을 말이죠. 만약 이러한 통계들이 수동태로 발견되어진다면 뭐를 통해? 적절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 말이야. 까지 괄호 묶으면 이러한 통계 자료들은 뒤쪽에 나와 있는 적절한 연구 방법들을 통해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말이지, 그 통계 자료들은 사실상 객관적인 팩트가 되는 거지. 이건 좋아, 믿을만하다고. 항상 역접 중요하다고 했지. 그러나 많은 통계 자료들, 즉 어떤 통계 자료냐면 여러분이 보고 듣는 그런 많은 통계 자료들은 사실상 그저 숫자일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떤 숫자냐면 그 숫자들은 수동태로 의미가 되어지는 숫자겠지. 즉 의도되어진 숫자란 얘기입니다. 확신시키기 위해서 당신을, 즉 여러분을 어떤 특정 관점으로 까지 묶으면 되겠죠. 보통 convince A of B라고 해서 A라는 사람을 B라는 곳에 확신시킨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또는 납득시킨다는 말로도 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 결론인 만큼 따라서가 나오고 있죠. 접속사 개념이야. 다음번에 여러분이 우연히 마주칠 때 어떤 통계 자료들을 말이지 까지 괄호 묶으면 다시 한번 부정 명령문 형태가 되겠지. 절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말라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건 간에 어떤 데이터냐면 그 데이터가 제시되어지는, 다시 말하지만 수동태입니다.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제시되어지는 거겠죠. 들여다보세요. 그 통계 자료들을 상세함 속에서라마는 상세하게 뭐를 가지고? 비판적 눈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판단하세요. 간접 의문문 네모치면 그 통계들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 설득력을 주는 거니까, 즉 납득시키는 거니까 ing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따라서 이 글은 첫 번째 제목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 제발 비판적인 사색가가 되어서 통계라든가 평균 같은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관찰해서 판단을 내리라는 일종의 조언의 글이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